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딱 40 된 사람이고 결혼한 지는 6년 차, 다행히도 아이는 없는 상태로 이혼한 여자입니다. 나이 40이 인생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냐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사리분별할 줄 아는 여자가 나이 40이나 먹은 여자가 채신머리 없이 제대로 상 뒤집어버린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저는 그날 상을 뒤집으면서 제 6년 결혼 생활에도 종지부를 찍어버렸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저의 결혼 생활 이야기. 남과 남이 만나 님이 되어 서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엮였었지만 지금은 스쳐 지나가는 남보다도 더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 그 지긋지긋한 시자 들어가는 가족들과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시어머니 저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었습니다. 집안 형편 때문이었냐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집 넘치는 정도까진 아니어도 자식들에게 비빌 정도로 경제 능력 없는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남편보다 돈을 못 버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저 벌이 비등비등했었고 제가 나온 대학이나 남편이 나온 대학이나 거기서 거기인 비교 대상도 될 것 없는 그런 처지였었습니다. 그럼 무엇에서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느냐? 그건 바로 제게는 오직 홀아버지만 있으시다는 그 이유에서였지요. 흠도 없고 모자랄 것 없는 자기 아들인데 왜 하필 장모님이 계시지 않은 여자인 것이냐 이거였죠. 더 좋은 여자까진 아니어도 완전 비슷한 여자였으면 좋겠는데 왜 하필이면 장모님이 계시지 않은 여자를 만나냐. 이해를 할 것 같다가도 이해를 할 수 없는 시어머니의 며느리 조건이었습니다. 만일 제가 부족한 부분이어서 저를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한다면 10분 수용을 하겠으나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건 제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돌아가신 분을 다시 살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걸로 반대를 해봤자 해결 방안이 없는 건데. 그래서 저는 남편과의 결혼을 포기했었어요. 그런데 남자들 다 그렇죠. 제가 울며 불며 매달렸어야 했는데 강하게 그럼 나는 결혼 안 하겠다 하니 더 안절부절하면서 저를 붙잡으려고 하는 그 심리. 그걸 노리고 한 건 아니었으나 남편은 제가 이별을 고하고 결혼을 안 하겠다 하면 할수록 되게 집착을 했었습니다. 결국엔 시어머니를 보지 않겠다는 말까지 하며 저를 선택하겠다는 사람이었었죠. 그리고 실제로 행동으로까지 옮긴 사람이었었고요. 그 사람이 무작정 집을 나온 거였습니다. 단촐하게 짐을 싸서 저희 집에 온 날 아버지는 그런 남편을 몹시 심하게 나무라셨고 부모 가슴에 못 박으면 나중에 내게는 1000개 만개의 못이 박히는 법이라고. 지금 이건 상황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일을 더 꼬이게 하는 것이고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순리가 있는 법인데 그걸 거스리려 한다면 결국엔 좋지 않은 결과를 맺게 되는 거라며 남편의 등을 떠민 분이셨죠. 결국 남편이 돌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 남편과 저의 결혼 허락할 수밖에 없었으나 결론적으로는 아버지 말이 맞긴 하네요. 좋지 않은 결과로 끝맺음을 하긴 했었으니까요. 아무튼 저와 남편은 부부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덜 괄괄하신 분이긴 했으나 보통의 며느리라면 모르겠네요. 기겁을 했을 수도 있겠으나 저는 어느 정도 마음을 굳게 먹었었던지라 그다지 제게 충격적으로 다가오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탐탁지 않다는 말을 했을 때 바로 남편과 헤어지자 했던 사람입니다. 시어머니에게 대거리하며 다다다다 쏘아붙이는 며느리까진 아니어도 저 싫은 거 제가 생각했을 때 부당하다 생각되는 거 고개 숙이면서 마냥 참아내는 그런 성격 절대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도 신기하게 며느리란 자리가 그렇긴 하더군요. 그냥 좀 작아지는 듯한. 왜 그렇게 시어머니 앞에서는 이번 한 번만 참자라는 말을 되뇌이게 되는 건지 모르겠으나 저도 보통의 며느리들처럼 시어머니 앞에서 참으려고 애를 쓰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이긴 하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오래가진 않았지만서도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결혼할 때 그렇게 탐탁치 않아 하던 엄마의 부재 가지고는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 부분은 양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를 좀 들어드리자면 다른 것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로 저와 친해질래야 친해질 수 없는 형님과 짝꿍이 되어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죠. 너 요즘 친정에 자주 간다며? 혹시 사돈 어디 편찮으시니? 아, 네, 아버지가 연세가 드셔서 그런지 좀 자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자주 들여다보는 거 아니니? 그리고 사돈 건강 생각해서 가는 거라면 너 혼자 가면 되지? 바쁜 우리 아들은 왜 자꾸 데리고 가니? 그이가 어린애인가요? 제가 데리고 간다고 데리고 가지게 본인 스스로 알아서 가는 거예요, 어머니.
뭐라고? 어린애? 너 지금 우리 아들한테 어린애라고 한 거니? 지금 시어머니 가르쳐? 제 말에 뭐 잘못이 있나요? 갑자기 화를 내는 시어머니가 이해 안 되었었고 질문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아내가 가면 남편도 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남편이 시댁에 가니 따라 나서는 것처럼요. 시어머니 버럭하는 그 순간 형님이 중재를 하는 척하면서 나섭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그래도 서방님도 가봐야죠. 서방님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안 그래 동서?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 동서. 서방님도 도장 찍으러 가는 거잖아. 내가 알기론 사돈어른 연세 지긋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에이 됐어. 다 알아. 왜 서방님이 동서 친정에 갈 때마다 따라가는지? 아니 그러니까 그이가 왜 따라 나서는 건데요? 정말 얘기해줘? 어머니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우리 그이는 절대로 따라 나서지 않아. 내가 친정에 간다 하면 인상부터 쓴다고. 그런데 서방님은 안 그러지? 왜 그러는 줄 알아? 도장, 즉 사돈 어른한테 뭐 좀 떨어질 거 없나 하고 가는 거야. 어머니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건 서방님이 속물이 아니라 사람 본성이라고요. 안 그래 동서? 친정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신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저 결혼시키자마자 한번 쓰러지신 적도 있었고 건강이 매우 안 좋아지신 건 맞아요. 그런데 저런 식으로 남편을 폄훼하는데 그리고 자기 아들을 그런 식으로 몰고 있는데도 시어머니는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은 겁니다. 마치 이해된다는 식으로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하도 어이가 없고 기분이 나빠서 한마디 하려는 찰나 남편이 거실로 나오는 바람에 말이 끊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을 멈추긴 했는데 그날 속이 말이 아니긴 했어요. 그런데 말이 씨가 된 것일까요? 아버지가 한 번 더 쓰러지셨는데 지난번엔 경한 뇌출혈이었다면 이번엔 좀 심각한 상황의 뇌출혈로 자리에 몸져 눕게 되셨습니다. 자식이로 온 언니와 저 둘밖에 없는데 언니는 발빠르게 간병인을 구했고 주말마다 언니와 저는 아버지를 뵈러 들어갔고 암튼 제가 이혼하기 전까지 저는 항상 정신없이 불안하게 하루하루를 살아온 것 같긴 해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의도치 않게 시댁에는 조금 소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선은 저희 집에 우환이 있었기에 친정 아버지에게 집중을 하는 것이 맞는 거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시댁에선 그런 며느리 달갑지 않게 생각을 했겠죠. 그렇다고 아예 시댁을 나물라라 한 건 아니고 패스를 할 수 있는 것만 그리한 거였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시댁에 모이는 그런 날에 참여 안 하는 그 정도? 그 외의 모든 것들을 챙기지 않았다면 옛날 말이지만 소방마저도 벌써 맞았어야 당연한 거죠. 분명 시댁에서 제욕하는 거 알았고 제가 시댁에 가지 않은 날에는 제 뒷담화한다는 거 알고 있었지만 저는 그거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요. 그만큼 정말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제가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고 맙니다. 자, 그날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난 날은 제게는 가장 슬픈 날이면서 가장 화가 나는 날로 기억이 됩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지신 지 거진 4년 만에 결국 치매까지 오셨거든요. 더 이상 집에서 간병인을 두고 언니와 제가 주말마다 아버지를 찾아가서 간병을 한다는 것에 의미가 없어지고 말았거든요. 결국 언니와 저는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절대로 제게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엔 저도 그렇고 언니도 그렇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말았죠. 그게 효도인지 불효인지는 이제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불효를 저지르고 있다는 생각을 병원에 모셔야겠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언니와 저는 아버지에게 불효를 저지르고 있다는 죄책감에 하루하루를 피말리며 지내야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저희 부부 언니네 부부 이렇게 넷이 모여 아버지를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온 날 가는 차 안에서도 오는 차 안에서도 저는 아무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아버지라는 말 한마디만 나오면 정신줄을 놓을 것만 같아서 애써 참고 또 참고 아버지도 좋아할 거다라고 아버지가 원하는 거다라고만 마음으로 다지며 아버지를 그렇게 병원으로 모셨었습니다. 이거 안 해본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그 죄책감 정말 말도 못합니다. 누구에게 공감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살면서 자식으로 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경험이자 불행한 경험이 아닐까 싶어요. 최대한 마음을 다잡으며 아버지가 우리 행동을 비난하지 않기를 그리고 매주 아니 매일 시간 될 때마다 아버지 찾아뵐 거니까 당신은 자식들이 방치했다 생각하지는 말기를 빌고 또 빌었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분명 괴로워할 거라는 거 잘 아는 남편은 그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주더군요. 남편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니 그제서야 6년 동안 내가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지, 내가 얼마나 이 남자에게 좋은 아내가 아니었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두런두런 잘 살아보자, 미안하다, 제가 먼저 말을 꺼냈고, 남편은 아니라고, 당신은 최선을 다한 여자라고,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책임을 다하려고 한 여자라고, 그런데 원더우먼은 이제 그만하고 조그만 책임감을 내려놓았으면 한다 하더라고요. 고마웠습니다. 너무 부족한 사람이고 그동안 남편에게 소홀한 것 같아서 항상 마음이 쓰였었는데 그렇게 말이라도 해주니까요. 그렇게 아주 오랜만에 슬프면서도 달달한 마음을 안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슬픔과 달달함은 분노로 바뀌고 말았죠. 집에 들어가는 순간 저는 경악할 장면을 보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더 경악한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마치 지금의 이 상황은 너를 위해 준비했어라는 식의 표정을 지었거든요. 바로 제 눈앞에 펼쳐진 경악할 장면은 바로 시어머니와 형님이 저희 집 거실에서 한상을 차려놓고 하하호호 웃으면서 저를 맞이했다는 거였습니다. 시어머니 그러더군요. 조금 있으면 시아버지랑 아주버니도 올 거라고요. 여자들이 먼저 와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이후 형님은 제게 그랬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 오늘부터는 즐겁게 좀 살라고. 그 첫걸음을 축하하고 싶어 이렇게 조촐하게 파티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저 방금 전까지 뭐하고 왔는지 다들 아시죠? 내 출혈에 치매까지 오신 아버지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죄책감 잔뜩 안고 온 여자입니다. 그런데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며 제게 축배를 들자고 합니다. 아, 부르게 나이에 이런 표현 너무 저질스러운데 제가 빡이 안 돌겠습니까? 돌겠습니까? 완전 어이없이 그들을 바라보는데 남편이 제 손을 붙잡더니 그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앉아있는 곳으로 저를 이끄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동안 고생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온 게 축하받을 일인가요? 이게 축배를 들 일인가요? 이게 파티를 벌릴 정도로 그렇게 행복한 일인가요? 아, 완전 정신이 나갈 정도였어요. 제가 주저하자 형님이 그 입을 놀리더군요. 그 값싸면서 벌렸다 하면 실수투성인 그 입을 말이죠. 동서, 고생했어. 이제 고생 끝이야. 행복 시작. 잘 모셔다 드리고 왔다며? 진지게 좀 그렇게 하지 그랬어. 그동안 동서 생고생한 거나 다름없는 거야. 네? 형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둘째야. 너 그렇게 척 안 해도 된다. 큰애가 뭐 실수한 것도 아니고 사돈도 다 이해하실 거야. 아니, 그걸 더 바라실 거다. 좋은 일이야. 아주 잘했어. 원래는 더 일찍 했어야 한 거야. 괜히 생고생하고 뭔 짓이었니? 정신 나가 있는 양반이 그런 거 알 것 같아? 절대 몰라. 아마 지금 당신이 어디 누워있는지도 모를걸? 암튼 어서 앉아라. 어여와서 한잔 해. 눈이 휙 하고 돌아갔습니다.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쌍욕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득하게 생각이 나고 저는 그들이 차려놓은 상을 휙 하고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뭐하는 짓거리냐고 소리치는 그들에게 저는 더 심한 쌍욕을 했어요. 남편이 저를 말리더라고요. 말린 남편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고 거의 육탄전을 벌였습니다. 그러자 형님이랑 시어머니도 제게 달려들었던 것 같아요. 남편 말이 맞더라고요. 저는 원더우먼이 맞았습니다. 남편은 일방적으로 제게 잡혀 있었고 2명의 여자가 남편을 떼어놓기 위해 제게 매달렸는데 그 2명의 여자는 제게 상대가 되질 않았습니다. 절대로 남편을 놓지 않았어요. 쌍욕하는 내게 그 2명의 여자들도 쌍욕을 하면서 달라붙었고 다 너를 생각해서 한 건데 이게 지금 뭐하는 짓거리냐고 아비도 정신 나가니까 너도 정신이 나간 거냐는 소리를 해대더라고요. 제가 그때 무슨 말을 했어야 했을까요? 그냥 저는 그들을 싸잡아서 돌려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신 제대로 바뀐 물건들 아니었으니까요. 암튼 그날은 어떻게 일이 끝났는지도 제대로 생각이 나질 않아요. 정신을 차려보니 저 혼자 집에 있었고 저는 그날 바로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 남편은 버텼습니다. 그런데 저는 용서가 아니라 그런 인간들하고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장인어른, 사돈어른을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왔는데 축배를 들자니요. 축하를 하자니요. 이혼 안 해주면 소송하겠다 했습니다. 제가 물러서지 않자 시어머니 제게 전화를 해서 사과를 하더군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자기들은 저를 생각해 주느라 기분 풀어주고 싶어 그리한 건데 역효과가 난 것 같다면서요. 저는 그 말도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이건 똑같은 거 아닌가요? 상 당했는데 그동안 고생했으니
축하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나요? 다를 거 없잖아요. 인간이라면 그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고생했다 말로만 끝났으면 되었을 것을 축하한다니요. 축배를 들자니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혼할 거예요. 합의가 아니라면 저는 소송이라도 하겠어요. 그러니 아드님 잘 설득해서 진흙탕 싸움 안 할 수 있게나 하세요. 제게 전화하지 마시고요. 미안하다니까. 다 너 생각해서 그리한 건데 네가 그걸 고깝게 생각을 했다면 그래, 내가 미안하다. 과했어 라고 생각할게. 그러니 그냥 넘어가자. 우리가 하루 이틀 본 사이도 아니고 그 정도 농담은 지나칠 수 있는 거 아니니? 뭐요? 지금 농담이라고 했어요? 농담? 그럼 나도 똑같은 농담 해줘요? 당신은 병원 언제 가? 지금 꼬라지 보니까 곧 갈 것 같은데 아직 정신은 말짱한 거지? 병원에 갔는데도 여기가 병원인지 우리 집인지는 인지될 정도지? 정신머리는 있는 거지? 당신 곧 병원 갈 나이니까 우리 오늘 축배 들래요? 미리 축하하는 거지 뭐. 그리 하겠어요? 지금 당신 기분은 어때? 좋아? 과했다고? 과한 게 아니라 미쳤었던 거야.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나 건드려봤자 좋을 거 하나 없어. 계속 이래봤자 피차 좋지 않은 소리만 나올 텐데 계속 이런 꼴 당하고 싶으면 날 회유해. 그런데 나는 지금 무서운 게 하나도 없거든? 그래서 더러운 것도 몰라. 지금까지 내가 난 더러운 짓도 할 수 있으니까 그 꼴 보고 싶으면 계속 나를 회유하라고. 알겠어? 이 미친. 결국 이혼했고요. 처음엔 저도 좋게 합의로 가려고 했는데 제 핑계를 대면서 이혼에 대한 책임이 제게 있는 것처럼 몰고 가는 겁니다. 이혼을 하는데 물론 둘 다 잘못이 있겠으나 제가 이혼을 마음먹게 된 데엔 저들의 끔찍한 서프라이즈 파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가는 시가 사람들도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는지 그제서야 합의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웃기는 거죠. 저는 시어머니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고 푼돈이긴 하나 그래도 그 여자에게 약간의 흠집은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절대로 이혼할 수 없다. 아니 이혼을 했는데도 제게 매달리는 그에게 싸대기를 날렸어요. 또 그러더라고요. 부모를 버리겠다고. 그래서 너는 틈만 나면 네 부모 버릴 작정이냐고. 그런데 이번에는 안 통할 것 같다고. 나에게 온다는 너를 받아줄 생각도 없고 그리고 내 아버지가 그러지 않았느냐. 부모 가슴에 못 박으면 내게는 더 많은 수의 못이 박히는 법이라고. 그런 사람을 어찌 내 옆에 둘 수 있겠냐며 저를 잡는 글을 모질게 뿌리쳤습니다. 저는 지금 혼자가 되었지만 아직은 아버지가 계시기에 완벽한 혼자는 아닙니다. 거의 매일 아버지를 들여다보고 있고요. 다행일까요? 아버지는 제가 이혼한 걸 모르시고 그냥 눈을 감고 있을 때가 지금은 많습니다. 최대한 저는 아버지에게 행복한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당연히 듣고 계실 거라 생각하면서요. 이혼한 지 몇 개월 지났는데도 여전히 전 남편은 저를 찾아옵니다.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경찰에 신고를 해놓은 상태인데 다시 한 번 더 찾아오면 더 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요. 그게 접근 금지이던 아니면 벌금을 주는 것이든. 이런 상황까지 온 게 아쉽긴 하지만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남이 되었다가 님이 되었다가 남보다 더 못한 그런 원수 같은 남이 되는 거.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